네,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장마, 여름. 바뀌어가고 있는 이 날씨의 변화 속에서 이번 주 접어들면서 시장도 다소 주춤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약을 위한 주춤 일지, 여기에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안에 종목별 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형주의 부진, 중소형주의 약진이 졌던 하루였었는데요. 그 안에 기회가 있을지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시세 먼저 확인해 보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입니다. 지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코스피 1위에서 5위까지는 대다수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기술주 부진 속에서도 꽤 선방하는 모습으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BM 지금 강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강한 시세는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코스닥의 1위 알테오젠이 1%의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분위기도 점검해 봅니다. 바이오 쪽의 반등 오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몇몇 백신 종목 관련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장이 좀 바뀌면서 FDA 규제 강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임상 규제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죠. 이런 분위기 속에 바이오 투심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선 지금 페트론, 리가캠바이오, 프리마켓 시세 좋습니다. 역시 미용의 답이 있나요? 오늘 파마리서치의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 휴젤도 같이 뒤따라갑니다. 클래시스는 최근 베인캐피탈의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좀 답답했었는데 오늘은 반등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힌트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일 주인공입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를 썼고요. 오늘도 44,000원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던데요. 오늘 프리마켓 시세 4% 가깝게 강세로 다른 원전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자회사로 이번 주 데뷔한 이뮨 온시아가 3%의 강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트럼프 입에서 이번엔 우주 힌트가 나왔습니다. 우주 관련 종목 AP위성이 19%의 급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 펩트론과 함께 볼 수 있는 블루엠텍의 급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세는 여기까지 보고요. 개별적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보택시의 움직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거래량 동반하는 종목 가운데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몇몇 종목들의 상승 움직임은 현재 프리마켓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이슈는 있습니다. 확실히 다음 달에 그 대중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 입에서 한 번 더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일정 이상무 확인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미뤄졌던 건데 다음 달부터는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스틴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고 모델 Y 차량도 10대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 대수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뛰어들게 되면 지금 현재 단독으로 달리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 여기에서 좀 더 로보택시 자율주행의 대중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웨이모는 단독적으로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역 확장 승인을 받았고요. 다음 해는 이제 애리조나 주에서 생산을 더욱더 늘려가면서 대중화의 길을 앞장서서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글 웨이모는 다른 기업들과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일본 도요타와 얼마 전 손잡았고요. 우리 쪽으로 현대차와도 기술 협약 맺은 바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웨이모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을지가 국내 주주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대중화 움직임 속에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테슬라 말고도 중국의 약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판 웨이모라고 불리는 포니 AI 호실적을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영업 손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출만 놓고 봤을 땐 잘했고 매출에 주요했던 핵심 키가 로보택시 서비스 매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00% 증가했고 요금 청구 매출은 800% 같은 기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행될 7세대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공개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효율화의 움직임까지 앞으로 영업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둔 대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핵심적으로 자율주행의 서비스에 있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이제 출시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런 포인트인데요. 중국 주요 도시에서 서비스 영역 확장할 계획, 그리고
젠7 이 양산을 올해 하반기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차량 대수를 늘린다라는 계획도 야무지게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과도 합작법인 세워서 한국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드디어 한국 안에서의 자율주행 대중화 길도 열릴지 기대감이 큽니다. 밸류체인입니다. 사실 주가는 조금 잠들어 있고요. 몇몇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볼드 처리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5월 들어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전혀 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대차 쪽으로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쪽이고 IDB 관련해서의 이 소프트웨어 강자인 HL만도도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가 차트 잠깐 보실까요? 지금 현대오토웨버는 0.4%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길게 봤을 때에는 그야말로 주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 잠든 주가를 깨울 만한 주가 촉매가 과연 로보택시가 될 수 있을지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긴 차트로 보면 거의 다 누워 있거든요. 4월 중순부터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이 부분의 반등세를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연결고리 있는 퓨런티어도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퓨런티어와 SOS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월 들어서 꽤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퓨런티어의 반응은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데요. 4%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18,000원 위에서 출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봉상으로 쭉 봤을 때는 3월 말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반등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SOS랩도 마찬가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3%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센싱 카메라 관련해서 그리고 라이다 관련해서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센서 칩도 담아놨고요. 그리고 결국은 전장 대중화가 있다면 배터리도 같이 움직여야 할 텐데 최근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그 안에서 증권가에서 주목한 배터리 종목들까지 넣어놨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의 CATL 홍콩 증시에 데뷔를 했는데 아주 화려한 데뷔를 마쳤습니다. 우리까지 그 온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 연결고리가 깊진 않은데요.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풍력 종목들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유럽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강세 움직임을 띄었습니다. 재료는 공통적으로 하나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CS 베어링 차트 체크해 보시면 상한가, 밑에 보시는 차트는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요, 이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들 안에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취소됐던 수주가 올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대만 중심으로 수주가 잡혔다면 SK 오션 플랜트는 올해부터 하부 구조물 국내 기업까지 수주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며 이렇게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만 40%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추세적인 반등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가 또 나왔죠. 간밤 유럽장에서 덴마크 오스테드가 급등한 재료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에 승인했던 이 풍력 관련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좀 좌절했던 내용인데요. 정말 신재생 쪽으로는 쉽지 않구나를 체감했던 대목이었는데 이 부분을 공사 재개에 허용했습니다. 이 내용이 반영되면서 일제히 상승한 거고요. 27년부터 운영 시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좀 없었어라는 내용으로 지금 중단했던 건데 많은 기업과 단체들의 설득으로 재승인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직 미국의 해상풍력은 좀 시작 단계에 그치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물꼬를 트여서 해상풍력 시장도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건 지금 프리마켓 시세인데요. 어제 태양광이 일부 급락하게 되면서 미국 내용이었었죠. 이 때문에 반사수혜로 더 풍력이 좀 쏠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는 CS 베어링이 또 4%의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이후에 주춤되는 양상, 더불어 이번 실적 좋았던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다 프리마켓에서 약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도 정책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대선 전까지는 봐도 될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순환매 지속 움직임, 그 안에서 에너지주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신재생뿐만 아니라 원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또 다른 전력주 그리고 조선 방산만큼이나 뜨거울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프리마켓 시세 좋았었습니다. 지금 잠깐 를 보시면 예상 체결가까지 들어오는데요. 프리마켓 시세 4% 가깝게 올랐고 예상 호가는 강보합권의 움직임. 어제 37,300원의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44,000원까지 KB증권에서는 TP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가스터빈과 관련한 수주까지 확대되며 AI 데이터 센터 이 수주를 기대해봤을 때 가장 대표 수혜자라고 꼽고 있습니다. 움직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야 될 전력망 ESS 체크하면서 오늘도 종목 같이 골라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화장품주가 일제히 좀 올랐거든요. K뷰티주는 미국이 쉴 때에도 달렸습니다. 관세 이슈로부터 오히려 타격받지 않고 수출망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은 화답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적표가 거의 다 공개가 되면서 실적 좋았던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인공이 실리콘투였습니다. 11% 급등.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선 오히려 셀온으로 급락 시세가 나왔는데 2분기에도 좋을 거다. 더불어 유럽과 중동 쪽으로의 진출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유통망 너무나 잘 살리고 있다. 공급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증권가, 오늘 하나증권에서 비중 확대 리포트가 나와서 여기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들을 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렸어요. 브랜드 안에서 APR, VT, 아모레, 해외 진출 잘하고 있는 쪽으로 다 주목하자라는 게 핵심 골자기 때문에 여기서 답 같이 찾아가 보시죠. 지금 호가 부근에서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Q&A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동시효과 보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현재 나란히 빨간불. 야간 선물 지수는 약보합권 마감됐는데 지수 선방하네요. 2605선, 코스닥은 0.26% 상승 717선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 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테슬라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시장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 그래도 좀 강세였어요. 물론 상승폭 반납했지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야금야금 올라오긴 하는데 주도주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여전히 관심권 오늘 사도 되나 답을 좀 주시죠. 일단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투자자들이 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면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오늘 굉장히 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와 이제 교집합되는 부품주들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SOS랩 그리고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와 같은 이 세 기업에 압축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그럼 기술적으로 좋지 않느냐 그거라기보단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거래대금, 즉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의 다수의 종목군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보다는 그동안에 혹은 과거에 대장주의 역할을 좀 차지했던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오늘 로보택시, 자율주행,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한 혹은 스타링크 관련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관련주까지. 우주에서는 탑픽이 누구예요? 잠깐 듣고 갈까요? 일단 저도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변동성 기준으로 본다면 AP 위성이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는데, 사실 위성 관련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좀 국한된
호재이지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사실 이 뉴스를 좀 연속성 있게 받아가기에는 보여줘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244조 원 들여서 트럼프 행정부 우주 기반의 MD 체계를 구축하겠다. 여기에 좀 반응하는 듯한데 세트레가이가 잔잔하게 모아가기 좋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쪽인데요. 미국에서도 어제 우리 풍력 시장 이 관련 종목들 들썩인 것처럼 오스테드가 급등 날아올랐습니다. 지금 호가 잠깐 보면 아까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좀 약하더라고요. 하루짜리 시세였나? 그런데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심권 두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이조 본부장님 어때요? 네, 일단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그만 중단했었던 그런 뉴욕의 프로젝트, 풍력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 각 후보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특히나 해상 풍력 프로젝트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쉬어갔지만 지금 풍력 관련주들은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살짝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풍력 관련주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좀 대선 전후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주도 그래서 이쪽에서 주신 건지 SK 이터닉스 네. 주셨습니다. 사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태양광과 풍력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결국엔 ESS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미국의 첫 상업 ESS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더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지금 에너지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 관련해서 ESS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태양광, 풍력, 그 다음은 어디가 될까 생각해보면 네. 뭐 원전이나 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걸 공급을 할 텐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꽤 올라왔잖아요. 오늘 접근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요? 네, 일단 뭐 SK 이터닉스는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저는 27,000원 구간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5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19,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 이하에서 오늘 좀 쉬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잡고 27,000원 단기적으로 보자. 기세 몰아가자. SK 이터닉스였습니다. 화장품주가 미국에서도 일부 반등을 보였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는 잘하는 종목이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강했던 CNC 인터가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고 잉글우드랩도 상승, 실리콘투는 강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사실 조금 종목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좋다면 어디로 좁혀가는 게 맞을지 내일 달바글로벌 또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 본부장님? 일단 올타뷰티랑 이제 에스티로더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 올타뷰티는 또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에서의 이제 흐름들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 관련주들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또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실리콘투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바닥권에서 올라간다라는 기준으로는 어제 이제 또 장 마치고 좋은 뉴스가 나왔었던 CNC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올타뷰티 에스티로더의 매출 그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 중국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떠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들과 연계된 SMCG라고 하는 용기 만드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은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주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움직였고 올 초에도 사실 한번 크게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슬슬 종목별로의 약간 시차 종목별로 이제 속도 조절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는 쪽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또 올타뷰티 이야기하면 또 APR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하자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에 주셔서 이미 14% 가깝게 상승률을 기록해요. 여기서 계속 중국 쪽 본다면 관심권, APR, SMCG까지 종목들 확대해 주셨습니다.